아는 게 많은데 가만히 있기란 참 힘들어요. 심지어 저는 몰라도 아는 척 하고 싶어요. 남녀 사이에 남자의 역할을 놔두는 게 좋은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망치질이나 힘쓰는 일을 알아서 잘 해둬요. 그리고 전 남친이 귀가할 때 지하철 기다려준 적이 있는데 본인은 상남자라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좋다는 말일까요? 전 여자친구들과 다른 매력이라는 뜻? 성역할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뒤에 얘기는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망치질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망치질. 우리 사연자님이 망치질을 잘 해요. 액자를 하나 걸어야 되는데 그거를 남자에게 일임하는 것이 좋으냐? 그거는 만물이 그렇지만요. 균형인 것 같아. 균형. 남녀 막론하고요. 연애라는 게 뭐냐면 쓸데없는 짓인데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누가 연애를 못하냐? 혼자 다 해버리는 사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의존적인 연애는 좋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거의 100마디는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잖아? 그러면 연애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연애 시장에서 그런 사람은 연애할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해요. 상호작용이 아무것도 없는 연애는 아무 의미 없어요. 심지어 봐봐 이렇게 된다.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매력을 느꼈단 말이야. 만약에 전 연애에서 뭐 이렇게 의존적인 사람들에게 시달렸겠지.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과 연애하면은 내 과거의 그런 어려움들이 없어지겠지? 그래서 사귀어요. 근데 인간이 참 얄궂은 게 이제는 너무 독립적이어서 문제예요. 내가 역할이 없어. 내가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제 그거를 이제 망치질에 비유를 하자면은 그렇다는 거야. 모든 걸 내가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다 해버리고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하고 이러면 그 인간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생활력 있는 사람이고 독립심 강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죠. 근데 연애는 실은 좀 바보짓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똑똑하고 유능한 나머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남자친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여자분들은 연애를 잘 못해요. 이거 하나 더 얘기해줄게요. 여러분들 남자들 아는 척 하는 거 듣기 싫잖아. 예를 들어서 뭐 리바이스 매장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여자가 리바이스네 옛날에 많이 입었었는데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 근데 옆에 남자친구가 리바이스가 예전에 저기 공장 인부들의 워크웨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발전된 브랜드인데 블라블라블라블라 무슨 뭐 이거 여자분들 늘 불만이잖아. 늘 염증이잖아. 좀 가만히 있어. 아는 척 좀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공장이 아니라 광부 아닙니까? 빡큐나 먹으세요. 죄송합니다. 난 잘 몰라요. 예시가 그렇다는 거지. 그 남자 새끼들은 왜 이렇게 아는 척을 할까? 이거는 내가 쓸모가 있다. 나 아는 거 좀 있어. 나 리바이스에 대해서 안다? 나 뭐 이런 차에 대해서 좀 안다? 나 이런 뭐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고 나 스포츠에 대해서 좀 잘 알아. 나 그렇게 핫바지가 아니야. 내가 기능적으로 괜찮은 놈이라는 거를 암컷들에게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이유는 듣기 싫은 말투, 너무 잦은 아는 척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자분들 아는 게 개뿔도 없는 남자가 좋아요? 청바지에 대해서, 스포츠에 대해서, 요리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개뿔도 아는 게 없으면은 여자분들 앞에서 아는 척 안 하겠지. 아는 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아는 척을 영원히 안 들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런 남자가 좋아요? 아니야. 아는 게 많은데 가만히 있는 남자를 원하죠. 근데 그 두 가지 요건이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내가 그래서 아까 균형이라고 말했잖아요. 균형을 잘 잡는 남자가 있고 못 잡는 남자가 있는 건데 여자분들이 이걸 단편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이 아는 척이 싫어요. 그거는 반만 보는 거라고. 물론 걔 말투가 쪼다 같은 건 문제죠. 근데 말투가 문제고 너무 잦은 것이 문제라는 거지. 남자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알고 있다는 것을 여자들에게 검증받고자 하는 과정은 실제로 여자들도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 안 물어봤는데 계속 말해주는 사람은 불편해요.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남자가 아는 게 많아요. 암컷들에게 내가 가치가 있는 수컷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거는 아마도 아는 게 많을수록 더 그래요. 꼭 여자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 그런 게 묻어날 수 있어요. 이것도 약간 황금 티켓 증후군이랑 비슷한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점짜리 남자는 이런 걸 겁니다. 아는 게 개 많은데 입은 꾹 다물고 있는 남자. 이런 남자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베스트죠. 그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을수록
재채기처럼 튀어나와요. 그게 듣기 싫고 좋고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고 남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아는 사람들은요, 입을 열면은 정보가 되고 입을 열면 수업이 돼요.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조승연 작가님이 그렇고 타일러 같은 사람들이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별로 듣기 싫다고 생각 안 하죠. 그래, 이거 얘기가 많이 하세요. 여자분들이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을 이상형이라고 꼽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무슨 말이야? 아는 게 많다는 얘기야. 근데 아는 게 많으면은 말투 자체가 수업처럼 돼요. 물론 뭐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인간이 그래. 인간이 이건 남녀 떠나서 똑같은 거겠지만은 아는 게 많은데 가만히 있기란 참 힘들어요. 심지어 저는 몰라도 아는 척 하고 싶어요. 친구 둘이서 콜드플레이 얘기하고 있어. 내가 아는 노래라고는 이것도 모르네. 비바라비다밖에 없어요. 내가 콜드플레이 잘 몰라요. 둘이 얘기하잖아. 몰라. 이유는 몰라.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가 봐요. 그냥 아는 척 하고 싶어. 존나 끼고 싶어, 그 대화에. 근데 심지어 알고 있으면 얼마나 더 씨부리고 싶냐고. 그래서 원 자리로 돌아와서 모든 건 균형이 중요한 건데, 남자에게 나도 할 수 있는 망치질을 그냥 주는 것은 괜찮은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연애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또 이제 내 얘기 반밖에 안 듣는 여자분들은 또 우마르님 진짜 촌스러운 성 역할에 갇혀 계시네요. 뭐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남자들은 쓸모를 찾고 어떤 역할을 주는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가 완성됨을 느끼는데, 그리고 또 지겨운 얘기, 남자들은 왜 그렇게 열등감을 느껴요? 뭐 그런 얘기 할 거면 혼자 살아. 연애라는 거는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채워주는 건데, 성별 막론하고 모든 걸 혼자 다 해버리는 사람은 연애라는 것과 친해지기가 어렵다. 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액자를 100개 걸어야 되는데 망치를 100번 다 줄 필요도 없고요. 뭐 내가 100개 다 칠 필요도 없고, 아까 말했잖아. 균형. 적당히 주고 또 내 할 거 적당히 하고 뭐 이런 거지. 그래, 여우짓이라고 하자.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여우짓이라고 하자. 남자들에게 인기 많은 여자들의 그런 특성이지 않습니까? 잘 받는 거. 선물이든 호의든 이런 거를 참 맛있게 잘 받는 여자들이 있어요. 남자들 되게 미쳐요. 이 여자를 통해서 쓸모 있음을 확인하고 또 칭찬해주고 하면은 정말 내가 가치가 있는 수컷이 된 것 같아서 막 10개 줄 거를 막 20개 주고 싶어 하거든요.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병뚜껑 하나 못 따는 여린 척 하는 이유가 이거죠. 남자한테 난 너가 필요해 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너무 뜨악한 장면이긴 하지만 맞는 말이죠. 귀찮다. 그래서 알아서 혼자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 설명했어.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의 문제죠. 근데 그냥 어떻게든 남자들을 뭔가 멍청하고 모자란 존재로 이해하고 싶으면은 뭐 그것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난 하여튼 그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연애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서로 채워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부탁하면 좋아하는구나. 그래요. 그거 방송에서 막 그런 실험한 거 있잖아요. 아내분이 뭐 설거지랑 빨래 이런 거 시켰는데 그냥 얘기하면 잘 안 하더라고. 근데 미션을 줘요. 몇 시까지 해놔?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이 해요. 돌아와서 칭찬 이렇게 해주면은 며칠 있으니까 알아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효능감이 필요해서. 되게 똑똑한 말 나왔네요. 효능감. 난 지금도 이제 내가 아까 얘기할 때 효능감이라는 말을 왜 쓰지 못했나 굉장히 스스로가 원망스럽죠. 아까 토크를 하면서 효능감이라는 말을 썼다면은 굉장히 좀 더 유식해 보였을 텐데. 나 저 단어가 좀 마음에 들거든요. 약간 아깝네. 병 있네? 그래요. 나 병 있음. 몰랐어요. 나 병 있음. 아는 척. 아는 척 존나 좋음. 그리고 어떨 때 또 짜릿하냐면은,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둘이가 막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인데 아는 척 하면서 치고 들어가요. 정신없고 현란한 잡다한 단어들을 섞어가지고 대충 뭉개고 들어가.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안다고 인식을 해요. 그때 약간 안도감과 함께 극도의 짜릿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 얘기야. 나는 그 영화를 예고편밖에 안 봤거든요. 너도 그 영화 봤어? 근데 그 순간에 안 봤는데 일단 재채기처럼 나도 모르게 봤지.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영화를 본 사람이어야 되니까 내가 봤던 그 1분짜리 예고편이랑 이 둘이가 했던 얘기로 머릿속에서 빨리 이야기를 조립을 해요. 이렇게 타타타타타타. 아마 요로 한 이야기일 거다.
그리고 출연하는 그 배우가 원래 연기를 좀 하는 배우예요. 그럼 이제 그 배우 연기 괜찮더라고.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지. 이게 좀 다행인 게 이 두 친구가 내가 이 영화를 봤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흥분된 나머지 좀 쉽게 믿어주더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떠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 두 친구들이 내가 뻥칠 수 있는 재료들을 막 토해내게 만들어요. 난 약간 추상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배우 뭐 연기 괜찮더라고. 너 어땠어? 너 어땠어? 이렇게 말하면은 이 친구가 나는 이번에는 잘 모르겠던데. 그럼 내가 그래서 어떤 장면이?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가 자기 그 영화 얘기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막 나한테 이제 그 토해내는 거야. 그 자동차 추격신에서 해서 그렇지. 머릿속으로 줄거리를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죠. 막 정신없는 씨부림으로 이 테이블에 있는 3명 모두가 이 영화를 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 거짓말이 성공했을 때 존나 짜릿해요. 사실은 되게 이게 위험한 짓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극도의 쪽팔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가끔씩 이런 위험한 짓을 좀 버리게 되더라고. 최근에도 몇 번 그랬어요. 언젠가 한번 진짜 개쪽 당할 것 같은데 그만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 맛을 봐가지고 못 끊겠어요.